네, 나라 살림 세금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세금이 예산 짤 때 예상했던 것보다 59조 원 넘게 덜 거칠 것 같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벌었고 그렇게 이 기업이 내는 세금도 많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먼저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걷어들일 세금을 400조 5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로소득세나 부가세는 이제 꾸준히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할 텐데 특히 금년에 많이 늘어났던 그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는 아마 금년하고 큰 차이 없는 수준의 세수가 예상이 되고요. 이런 전망과 달리 다시 계산해본 올해 세수는 341조 4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59조 1천억 원, 15% 정도 덜 거쳐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법인세.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이 때문에 세수가 25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냈고 4조 원 내던 삼성전자도 납부액이 1,20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거래가 크게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12조 원 넘게 감소했고 부가세도 9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세수도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며 정부 측에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변동이 오차를 키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세계 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 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국세 수입이 59조 1천억 원 줄면서 국세 중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할 돈도 23조 원 감소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역대 가장 심각한 규모로 세금이 덜 거치면서 정부는 이미 잡아놓은 예산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이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입니다.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는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과 또 안 쓰고 남은 예산 등으로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덕 기자 보도 보시고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채 추가 발행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더 거치는 세금이나 쓰지 않아 남은 예산을 모으고 모자라는 돈은 여러 기금의 여윳돈이 모이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24조 원을 빌립니다. 기금은 복권이나 영화 관람권 판매, 전기요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아놓은 돈입니다. 정부는 68개의 기금 중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동원합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사고 파는 데 쓰는 외평기금에는 최근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 달러를 계속 팔면서 원화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원화를 공자기금으로 보낸 뒤 정부가 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외환 시장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재원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상한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오로지 정부 재량만으로 메우는 데 대한 비판은 있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재정 감시 권한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세수 오차 그 자체는 그 재정 운영에 제약도 되지만 특히 이제 행정부와 국회의 재정 권한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외평기금에서 2조 8천억 원을 가져다 쓴 적은 있지만 이번엔 그 규모가 훨씬 큰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김 기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식은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까? 네,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도 쉬운 길,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나라 빚이 늘면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고 대외 신인도에도 좋지 않은 만큼 이것이 불가피한 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독 강조하고 있죠. IMF나 신용평가사에도 인정받고 있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3년치 보면 전망치와 실제 세수 사이 차이, 그러니까 오차율이 10%를 계속 넘습니다. 왜 계속 틀리는 겁니까? 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세수 추계는 전년도 세수 자료는 물론이고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부 성장률 전망치가 1.6에서 1.4%로 떨어졌으니 그만큼 세금도 덜 거치겠죠. 구조적 이유도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자산 관련 세수 비중이 커졌습니다. 네. 이런 세금들은 경기에 따라 변동이 커서 전체 세수 규모도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세수 오차율이 큰 편이어서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이제 대기업 같은데 대규모로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감세의 영향도 있기는 한데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 답변입니다. 네. 올해는 경기 악화 탓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이 틀리다 보면 뭐 나라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방법 없습니까? 네,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추계 빈도와 발표 주기도 늘려야 한다는 게 학계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나라를 봐도 연 1회 이상 추계를 발표하는 사례는 드물다면서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네. 그 대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지방 재정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사실 국세 부족분은 정부가 제시한 방법으로 메워지지만 네. 지자체 몫에서 빠지는 23조 원은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6조 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도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네. 일단 정부는 지자체와 논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은 3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영덕 기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